멸종위기에 놓인 제규어가 수리남에서 밀렵되어 중국으로 팔려가 식재료로 활용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시선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분법에 질린 사람이라도 이 문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인간이란 본래 먹거리에 호기심을 느끼고 식용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이 생존의 기본이니까요. 사실 물리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먹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형체를 가진 어떤 물체건 크기만 적당하면 인간은 이를 먹을 수 있고 이 행위의 결과로 우리 몸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괜찮거나 아프거나 죽거나의 아주 단순한 결과죠. 그런데 인간마다 아니 민족마다 선호도가 달라서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 낚시미끼로나 사용하는 하찮은 재료가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 식재료로 대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약 6년 전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으니까요. 그해 2월 10일 BBC의 한 기자는 웨일즈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엠제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안주 골뱅이가 순식간에 최엠제가 됐으니까요.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고 썼죠.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개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체험자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한국 네티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라넷 사건과 그의 한국을 발칵 뒤집은 버닝썬 사건 때문입니다. 마치 골뱅이를 술안주로 즐기는 한국인들이 전부 최음제를 즐기는 것처럼 묘사했으니 과한 반응은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좋아하면 앞에 국민이라는 애칭을 붙이곤 합니다. 모두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는 국민음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유재석 씨를 국민 MC, 아이유는 국민 여동생으로 부르는 식이죠. 술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엔 삼겹살, 맥주엔 치킨이 어울린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술꾼들에게 국민 술안주는 골뱅이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술안주 1순위로 꼽히죠. 통계만 봐도 골뱅이는 그 명성에 걸맞습니다. 한국은 매년 골뱅이 5,000톤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이는 국내 통조림 골뱅이 원료의 90%에 달하는 양입니다. 대부분 영국에서 수입하는데 그래서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줬죠. 사실 골뱅이가 처음부터 전국구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골뱅이는 동해안 등 산지에서나 먹던 별미로 쉽게 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 골뱅이를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는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통조림 골뱅이가 만들어졌는데 덕분에 내수 시장에도 골뱅이가 풀리기 시작했죠. 한국인의 골뱅이 사랑을 확인하려면 을지로에 가면 됩니다. 골뱅이 골목이 있으니까요. 1960년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도 북적북적한 이곳은 골뱅이 무침 하나로 전설이 된 공간입니다. 원래 을지로 일대는 인쇄소와 공장이 몰려있던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인쇄소와 공장에서 치열하게 일한 노동자들은 퇴근 후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근처 허름한 술집에 모였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그들에게 값싸고 푸짐한 안주가 필요했는데 통조림 골뱅이가 딱이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통조림에서 건진 골뱅이에 북어채를 한 줌 섞고 고추장 양념에 파채를 휘리릭 버무려 안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 가능한 통조림 덕분에 서울 한복판에서도 신선한 바다맛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을지로 골뱅이 안주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쇄소 직원들뿐 아니라 인근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 젊은이들, 동대문에서 일 보러 온 상인들까지 골뱅이 무침 맛집을 찾아 골목을 기웃거렸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생맥주 열풍이 불자 골뱅이 무침은 생맥주 최고의 짝꿍으로 더욱 각광받았습니다.
막걸리에서 맥주로 술 문화가 세대 교체를 하던 시절 맥주 안주로 매콤한 골뱅이 무침만한 게 없었던 것이죠. 힙지로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최근에야 재조명을 받는 을지로지만 사실 이미 1960년대부터 그렇게 힙한 안주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 삼가 골뱅이집들 사이에서는 원조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님을 끌 강력한 무기니까요. 어쨌든 을지로에서 태어난 골뱅이 무침은 다른 지역 술집 메뉴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80년대 이후 웬만한 대포집이나 호프집 메뉴판에는 을의 골뱅이 무침이 올라갔고 집에서도 통조림 골뱅이만 사다 놓으면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민 안주가 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골뱅이가 양식이 불가능하다는 점. 보통 인기가 좋은 해산물은 양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기 마련인데 골뱅이는 아직까지도 100% 자연산에 의존합니다. 골뱅이가 서식 환경이 까다롭고 성장 속도가 느리며 번식력이 낮은 편이라 양식장 환경에 적응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몇 차례 양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까지 공수해 먹기 시작했고 주요 수입국은 영국과 아일랜드입니다. 재밌는 건 영국인들은 예로부터 골뱅이를 식품이 아닌 낚시미끼로 썼습니다. 웨일스한 어부들은 잡은 골뱅이를 삶아서 살을 빼낸 뒤 그걸 미끼로 가자미 같은 물고기를 낚곤 했죠. 그러다 한국의 골뱅이 사랑이 알려지자 영국 어부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되는 산업임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1990년대 초 한 한국인 사업가 강규범 씨가 영국산 골뱅이 수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먹지도 않는 골뱅이를 대량으로 가져가니 어부들의 입이 귀에 걸렸죠. 이때부터 영국 웨일스 어부들은 그동안 버리거나 미끼로만 쓰던 골뱅이를 열심히 잡아모으기 시작했고 영국 연안 어촌 경제의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생계는 한국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웨일스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해마다 1만 톤에 가까운 골뱅이가 잡히는데 사실상 모두 한국 등 아시아로 수출됩니다. 20년 넘게 골뱅이를 잡아온 영국 어부가 정작 골뱅이 맛은 한 번도 못 봤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죠. 그에게 골뱅이는 그저 파운드를 벌어다주는 고마운 조개일 뿐인 겁니다. 골뱅이가 영국에서 효자 수산물로 떠오르자 영국 정부도 슬슬 이 자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식도 잘 되고 먹이사슬 하위에 있어 남획만 조심하면 한국에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특히 영국 북해연안은 골뱅이 서식의 최적 조건이라 수심 20-30m 얕은 바다에서도 통발을 넣으면 골뱅이가 술술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한국 동해안에서는 100m 이상 깊이에서나 골뱅이가 잡히기 때문에 채취가 훨씬 힘듭니다. 영국 입장에선 자국민들이 안 먹어 시장교란 걱정도 없겠다, 잡기 쉽겠다, 해외에서 달러 벌어오겠다 일석삼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출했고 영국산 골뱅이는 한국인 술상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국인들이 골뱅이를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영국 바다의 골뱅이마저 씨가 마를 지경이 된 겁니다. 결국 작년 영국 해양당국은 골뱅이 어획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핵심 내용은 어린 골뱅이와 연안 산란장의 보호였는데 몇 가지 주요 조치를 볼까요? 영국 해양당국의 골뱅이 어획에 관한 규정은 영국 해역의 골뱅이 어업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포획 가능한 골뱅이의 최소 크기를 기존 20mm에서 25mm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는 어린 개체의 포획을 막아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마리당 5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획물의 10%를 표본 추출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고 기준 미달 개체가 15% 이상 발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전체 어획물을 압수하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도입된 것은 어획구역 제한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모든 골뱅이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6해리 밖의 해역에서만 어획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제 12해리로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구역 위반 시 첫 적발 때는 경고 조치를, 두 번째 적발 시에는 30일간 어업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특히 영국 해양경찰청은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모든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는 어획 시기 제한입니다. 골뱅이의 번식기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전면적인 어획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성장기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선박당 1일 어획량을 2톤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초과해 어획하다 적발되면 초과분에 대해 킬로그램당 3파운드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통발의 크기를 제한하고 보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됐지만 무엇보다 한국 수출용 골뱅이에 대한 별도의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수출용 골뱅이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산하 영국 동물식약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경우 해당 업체는 최대 5년간 수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죠. 특히 수출용 골뱅이는 반드시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냉동 보관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골뱅이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져온 고마운 자원이지만 자궁연한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최근 영국 연안 골뱅이 어장은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국 어부들은 한동안 수입 감소와 연료비 증가로 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자원보호가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 어민들도 미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골뱅이를 놓아주는 중입니다. 한국의 골뱅이 애호가들에게도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지속가능한 소비를 고민해야 할 때니까요. 작은 골뱅이 한 마리에 담긴 이야기는 이처럼 풍성합니다. 한 국가의 해산물 소비 문화가 전 세계 수산업 지형을 바꾸고 한때 미끼 취급받던 생물이 한국에서 국민 안주로 거듭나 세계를 놀라게 한 사례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유례없는 해산물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한국인만큼 다양한 해산물을 즐기는 민족도 드뭅니다. 남들은 버리는 생선 대가리로 국물을 우려내고 귀찮다고 안 먹는 게딱지까지 긁어 밥을 비벼 먹고 심지어 낚시미끼 온 골뱅이까지 삶아 안주로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러한 한국인의 식문화는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지만 그만큼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골뱅이 무침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